안녕하세요. 메이도 디스커버리에 다시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의 매력적인 국가, 우즈베키스탄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나라는 생활비가 매우 저렴하고 미혼 여성 인구가 많은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물가는 미국보다 약 62.8%가량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기회를 찾는 남성분들이라면 우즈베키스탄을 주목해보세요. 우즈베키스탄은 많은 이들에게 아직 낯설 수 있는 국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도시를 원한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곳은 안전한 환경과 저렴한 비용 덕분에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현재 이곳에 거주 중인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은 국제학교 교사들이며 이외에도 외교관이나 자영업자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일상적인 지출은 매우 경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요금은 약 20원 수준이며 택시는 1에서 3달러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식 비용도 합리적이에요. 현지 식당에서는 5,000원 이하로 푸짐한 식사를 즐길 수 있고 직접 장을 봐서 요리하더라도 많은 서양 국가들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도 타슈켄트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약간 높을 수는 있으나 이치에 따라 침실 한두 개짜리 아파트는 월 5,001, 000달러 선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월 15만 250달러 사이로 훨씬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도 찾을 수 있죠. 타슈켄트는 단지 비용만 저렴한 도시가 아닙니다. 다양한 식문화와 흥미로운 문화 체험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전통 요리는 물론 터키, 중국, 인도, 한국 요리까지 맛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현지 음식인 플로프는 단돈 2달러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유류비 덕분에 차를 타고 경치 좋은 시골길을 여행하는 재미도 누릴 수 있죠.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어 밤문화가 활발하진 않지만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도 다양합니다. 일부 나이트클럽에서는 새벽까지 춤을 출 수 있으며 주요 관광지들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입장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예식, 음료, 공연 관람을 포함한 저녁 외출을 20달러 이내로 즐길 수 있다면 정말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경제적인 여유와 여유로운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이신가요?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나라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약 3,4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이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제가 만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죠. 비록 국제적인 미디어에서의 노출은 제한적이고 유명 인물도 많지 않지만 그들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주목받을 만합니다. 이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화가 교차한 중심지였습니다. 과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영향으로 일부 주민들은 아랍이나 티르크계의 특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후 몽골의 정복으로 인해 동아시아적인 외모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 및 슬라브 민족과의 접촉으로 인해 슬라브적 요소도 일부 혼합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유산 덕분에 아시아와 유럽의 특색이 조화롭게 섞인 다채롭고 매력적인 인구 구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모델 겸 배우 사흐조다는 세련된 스타일과 독특한 존재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니루파르 오스모노바는 눈에 띄는 외모와 예술적 감성으로 주목받는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외모뿐 아니라 교육 수준과 문화적 소양도 높은 편입니다. 그들은 전통 의상을 즐겨 입으며 품위 있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하지만 단지 전통에만 얽매인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의료, 교육, 경영 등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모습은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들의 따뜻한 성격과 손님을 대하는 친절함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어릴 때부터 한대의 문화를 배우며 자란 이들은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은 역사와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저렴한 삶의 방식을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나타나는 남녀 성비 불균형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께 짧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10초도 걸리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장의 보탬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콘텐츠가 많은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저와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제안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우즈베키스탄은 성비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젊은 남성들이 주로 해외로 이주하는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주 흐름은 젊은 남성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고 그로 인해 미혼 여성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교양 있고 매력적인 미혼 여성들은 외국인과의 만남에 대해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기회를 품은 당신의 존재는 이곳 우즈베키스탄에서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새로운 인연과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들이 있는 곳이며 외모와 지성, 그리고 풍부한 문화적 깊이가 조화를 이루는 장소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의료, 교육, 비즈니스, 예술 등 다방면에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기존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분야의 니고라 아호바와 의학계의 데오라 알리모바는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여성 리더들입니다. 정부 역시 직장 내 성평등을 촉진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통해 여성들의 경제 참여를 장려하고 경력 성장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리더십과 변화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여정을 계획할 때 우즈베키스탄을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인 유산이 풍부한 나라로만 보지 마세요. 이곳은 여성들이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며 그 기여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역동적인 사회이기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만남의 기회를 넘어 용기와 성장의 이야기를 체험하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활기찬 사회 변화의 중심에 선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오랜 역사는 여러 시대에 걸쳐 문명의 교차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슬람이 전파되기 전부터 이 지역은 실크로드의 핵심 연결점으로 기능했으며 아케메니드 제국과 같은 고대 제국의 지배하에 조로아스터교와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활발한 무역과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며 이 지역의 문화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8세기에 이슬람이 전해지면서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14세기까지 이어졌으며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는 사마니드 제국과 티무르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학, 예술, 철학 등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3세기 초 칭기즈 칸은 몽골 부족을 이끌고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의 침공은 전례 없는 속도와 파괴력을 동반하였고 이 지역의 직접적인 정복은 물론 무역 경로와 군사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4세기 후반 몽골 제국의 분열 이후 티무르 제국이 등장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티무르는 자신을 칭기즈칸의 후계자로 자처하며 제국의 위세를 되살리려 했고, 동시에 페르시아의 문화와 지적 유산을 자신의 통치 아래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티무르 시대는 문화적 르네상스를 이룬 시기로 수학과 과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올루그 베그와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천문학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으며, 이 시기는 티무르의 정복 활동과 더불어 학문과 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이 공존했던 시기였습니다. 19세기에는 러시아 제국의 확장이 우즈베키스탄을 포함시키면서 또 다른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이 지역은 소련의 일부로 통합되었고,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 집단화 정책과 문화적 억압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을 선언한 우즈베키스탄은 국가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경제 자유화와 외교 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자국 통화를 시장에 맞게 변동시키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타지키스탄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로군댐 프로젝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현대 우즈베키스탄이 소련 붕괴 이후의 복잡한 현실을 헤쳐나가면서도 자국의 회복력과 깊은 역사적 뿌리를 존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자리한 우즈베키스탄은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 북동쪽으로는 키르기스스탄, 남동쪽으로는 타지키스탄,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즈베키스탄이 전 세계에서 두 나라뿐인 이중 내륙국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다에 닿기 위해 최소 2개의 나라를 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연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서쪽에는 넓게 펼쳐진 카지르쿰 사막이 있어 모험을 즐기기에도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은 배경을 제공합니다. 반면 동쪽과 남동쪽에는 장대한 산맥이 우뚝 솟아 있으며 특히 북동쪽에는 티안산 산맥이 장관을 이룹니다. 또한 동부의 페르가나 계곡은 비옥한 땅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 식량 자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기후 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보이며 극단적인 온도 차를 경험합니다. 수도 타슈켄트를 비롯한 도시들은 여름에는 기온이 섭씨 40도 가까이 오르고 겨울에는 종종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삶에 뚜렷한 계절적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는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각각의 건축 유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보석이라 불리는 사마르칸트는 웅장한 이슬람 건축으로 유명하며 그 중심에는 푸른 타일로 장식된 화려한 마드라사들이 어우러진 레기스탄 광장이 있습니다. 부하라에 들어서면 고즈넉한 골목길을 따라 모스크와 마드라사가 펼쳐지며 이 도시는 중세 이슬람 신학과 과학이 번성했던 시대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리안 미나레트는 이 도시의 유구한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로 과거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는 등대처럼 느껴집니다. 히바는 세 도시 중 가장 온전히 보존된 고도로 호레즘 지방의 독특한 문화를 전합니다. 두꺼운 성벽 안에 자리한 히바는 섬세하게 장식된 모스크, 묘지, 마드라사가 즐비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야외 박물관처럼 이슬람 예술과 장인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공용어는 우즈베거로 티르크어 계통에 속합니다. 이 언어는 나라의 풍부한 구술 전통과 문학 유산을 계승하고 있으며 15세기 시인 알리시르 나바이의 작품은 지금도 우즈베크 문학의 기반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감성적인 아름다움으로 찬사를 받아온 우즈베키스탄 문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작가들은 정체성, 전통,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 변화한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 나라의 주요 종교로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와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피즘은 깊은 영성에 기반한 실천과 지역 고유의 문화적 표현이 어우러진 풍성한 전통을 자랑합니다. 수피즘은 음악, 시, 춤을 단순한 예술을 넘어 영적인 체험으로 승화시켜 우즈베키스탄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나크시반디 수피 교단을 창시한 시인이자 신비주의자인 바하우딘 나크시반디의 유산은 우즈베키스탄의 문학과 영성에 깊은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피즘의 실천은 지역 사회의 일상에 녹아들어 이슬람권 안에서도 특별한 공동체 의식과 영성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행자와 현지인은 모두 수피즘의 원칙에 기반한 따뜻한 환대와 공동체 중심의 삶을 통해 그 정수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음악은 중앙아시아 문화의 중심축으로 돈브라와 도이라 같은 고유 악기가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래식 음악 장르인 사시마캄은 시적인 가사와 섬세한 선율이 어우러져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며 전통춤은 활기차고 우아한 동작으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무용수들은 화려한 의상을 착용하고 역동적인 무대를 연출해 공연의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장인 문화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르기란 지역에서는 수백 년 된 전통 기법을 이어받은 장인들이 고급스러운 이캇 직물을 제작하며 각 지역의 장인들은 도자기, 금속 세공, 목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이 나라의 음식 문화는 비옥한 농업 환경과 고대 실크로드의 교역 전통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대표 요리인 플로프는 큰 잔치나 가족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로 풍부한 재료와 깊은 맛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삼사, 라그만, 슈르파 같은 다른 전통 요리들도 우즈베키스탄 특유의 공동체 중심 식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축제는 역사와 전통, 공동체 정신이 어우러진 생생한 문화의 향연입니다. 그 중에서도 3월 21일에 열리는 나브르즈 축제는 단순한 춘분 행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새 생명의 탄생과 재생을 상징하며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에서의 성장과 수확 주기를 반영합니다. 다채로운 색상과 음악, 춤이 어우러지는 이 축제에서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민속 공연에 참여하며 우즈베키스탄 문화의 정수를 몸소 체험합니다. 거리와 집 안 가득 울려 퍼지는 음악 선율 속에 사람들은 수말락을 요리합니다. 거대한 솥에서 발효된 밀가루로 만든 달콤한 페이스트의 향이 퍼지며 나브르즈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전통 명절은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평화와 연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되새기는 계기가 됩니다. 부하라 실크와 향신료 축제는 매년 5월에 개최되며 실크로드 중심지였던 부하라의 역사적 중요성을 되살리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고전 음악과 춤 공연이 펼쳐지고 전통 공예품이 전시되며 과거의 무역도시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장인들은 섬세한 실크 직물과 수공 카페투, 정교한 보석들을 선보이며 옛 상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한 이 축제의 향신료 시장에서는 향기로운 향신료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요리 문화와 역사적 교류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메이도 디스커버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추천 영상을 클릭하시면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나라를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